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도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고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과 평화중재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특징과 그 변화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유럽 중립국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위스의 인도적 정책에 관하여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평화중재 노력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미국과 유럽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의 대북 인식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불량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에는 이란, 이라크, 북한 있는데요. 과거 부시 대통령은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되겠죠. 과거 부시 대통령은 이런 불량국가, 특히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의 제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라크의 레짐 체인지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그 이후 사실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라크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국가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들 국가들을 악의 축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9.11 테러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그중에서 특히 핵무기의 개발은 미국을 불량국가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그것은 강한 외교 혹은 제재,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수단도 미국이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이 보기에 유럽의 대북 인식은 다소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은 북한을 불량국가가 아니라 실패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빈곤이라든지 식량난, 그리고 인권 탄압 등이 사실상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 사태, 그로 인해서 대량 난민 등이 북한이 보여주는 또 다른 위협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외교, 그리고 협력과 대화, 설득,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 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북한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포용 정책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포용 정책은 봉쇄 정책의 반대 개념입니다.
포용 정책의 목적은 해당 국가의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이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목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와 평화 공존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용 정책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실패 국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영역에서는 수교, 국교 정상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간의 고위급 방문, 회담,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승인 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가입시킴으로 해서 이 실패 국가가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국제 무대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교역이 있고요. 교역을 활발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서 해당 국가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수준을 낮추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발 원조도 하고요. 또 긴급 구호와 같은 인도적 지원도 하게 됩니다.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예술, 그리고 학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은 포용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북한이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식량난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도왔지만 유럽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주로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구호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담요, 그리고 천막 같은 것이 유럽이 북한에게 제공한 물자이고요. 1997년도 이후에부터는 좀 식량 지원을 주로 유럽이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과의 교류 협력으로는 대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전략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로는 정치적인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인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수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 있었는데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함으로써 그러한 고립이 개선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중에 8개 국가가 북한과 수교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했고요. 2001년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이렇게 6개 국가가 대거 북한과 수교를 했고요. 이해에 유럽연합도 북한과 수교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캐도에도 참여했는데요. 캐도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북한이 핵 원자료를 폐기하고 그 대가로 서방 국가가 북한에게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간 동안 북한이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 중류를 공급하기로 한 그런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그 이행 기관으로서 캐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상 이 캐도는 1995년도에 창설될 때에 미국, 한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 캐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도에 유럽연합이 참여했는데요. 그것은 캐도가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유럽연합이 제공하게 된 것이죠. 사실 북한에게 중유를 공급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북한에게 물자가 가물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력 사정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시 북한에게 공급된 중유는 연간 9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원래는 미국이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유럽연합이 함께 동참을 함으로 해서 분담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연간 5,500만 달러 그리고 유럽연합이 1,500만 달러의 중유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판적 포용 정책인데요.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은 사탕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란 측면에서 기존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채찍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고요. 또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의 공동외교 안보 정책의 목표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스스로 규범 권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 개선과 평화 정진을 대외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북한이 전략 대화를 했을 때 인권 주제를 주로 상정을 했고요. 또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유럽 의회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을 해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5차례나 인권 결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압박 정책인데요. 보시다시피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이 포용에서 비판적 포용 그리고 드디어 지금 현재 압박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이후 바뀌게 된 유럽의 입장인데요. 이제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인도적 지원도 중단했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도 더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군사력 대신에 경제 제재를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엔이 취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유럽을 통과하거나 기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유럽 안보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 리스트에 유럽연합은 더 추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유엔은 북한의 제재 명단에 보면 개인이 80명, 기관이 75개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유럽연합은 개인 57명, 그리고 기관 9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의 증가로 인해서 유럽과 북한 간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3년까지는 비교적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3년도에 약 1억 5천만 유로의 교역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제한되면서 2014년도에는 3,200만 유로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교역액이 불과 300만 유로에 불과하다. 북한과 유럽의 27개 국가 간의 교역액이 300만 유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